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하늘 탓을 한다. 하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묵자의 말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것을 피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나라에 이 같은 7가지 재앙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아무리 성을 지키고 방어한다 해도 적이 공격해 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적에게 넘어갈 것이다. 국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흥망성쇠가 갈린다. 묵자는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7가지 재앙을 말한다. 그럼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재앙, 성곽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궁궐만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것. 나라를 지키려면 안팎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군주는 자신이 사는 궁궐만 치장하면서 정작 나라를 지켜주는 외곽의 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개인의 처세에 적용해보면, 사람은 자신의 일이나 명성이 높아지면 더욱 안팎으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남들의 칭찬에 우쭐하거나 당장 자신을 내보이며 자랑한다. 자신을 내보이고 치장하기에 바쁜 사람은 정작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힘들다. 그럼 자신의 안팎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럽게 하여야 한다. 묵자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하다. 그러나 군자는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움을 베푼다고 했다.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가르침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군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자신이 세운 뜻과 의지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자신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뜻은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는 것이다. 너그럽게 대한다는 말은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최대한 그의 결점과 잘못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장점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두 번째 재앙, 적국의 군대가 국경에 이르러도 주변의 이웃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는 것. 한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서로 교역하고 관계가 좋아야 한다. 자신의 나라가 위험할 때 스스로 물리칠 수도 있지만 타 국가의 힘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평소의 외교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나라는 위태로움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인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과 돈독한 인맥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좋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묵자는 인재란 국가의 보물이자 조정을 이끄는 훌륭한 보조자라고 했으며, 반드시 인재에게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부여하여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인재를 모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인재에게 능력에 맞는 보수를 지급한다.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연봉과 복지 수준이다. 그 사람에 맞는 대우가 따라올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인재에게 맞는 일을 제공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선호하는 업무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살펴서 그 일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 주어라.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하면 인재는 떠나간다. 이처럼 인재를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들과 더불어 빛날 수 있다. 세 번째 재앙, 백성들이 힘을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고 능력 없는 자와 손님 접대의 재물을 다 써버리는 것. 나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자원인 백성을 쓸데없이 동원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상을 주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손님에게 나라의 재물을 다 써버린다면 나라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묵자는 무릇 한 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가장 시급한 일을 선택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급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른 일들과 똑같이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에는 일의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 못하는 이유는 현재에 매몰되면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것처럼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의 기준은 애매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자신의 삶의 원칙과 대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절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먼저 하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보다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재앙,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무리짓고 군주가 함부로 법을 고치고 신하를 질책하는 것. 나라가 잘 되려면 인재가 많아야 하며 군주가 잘못하는 정책에 대해 충원하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 인재가 자기 안위만 걱정하여 패거리 짓고 군주가 신하를 함부로 하고 옳은 말도 못하도록 하면 필히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성공하려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 회피만 한다면 결국 발전보다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 망하는 기업이 된다. 자신의 발전을 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묵자는 똑같은 인의를 유세하더라도 밖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인의를 유세하는 자의 선행과 공덕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묵자는 가만히 집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학문적 명성에 기대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 오늘날은 권위주의적 체제가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새로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세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은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설령 그 과정에 실패를 만나도 그 문제를 돌파할 방법들을 모색하게 만든다. 성격이나 습관이 과거의 실패나 좌절로 인해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환경이나 남 탓을 하며 불평불만이 습관화된 사람은 설령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되어도 불만을 가진다. 이들의 불만은 객관적 환경과 무관한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주며 그 도전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보완할 힘을 준다.
비록 시련이 올지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만이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며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재앙, 군주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며 나라가 평안하다 여겨 수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것. 군주가 나라를 잘 지키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군주인 것이다. 설령 나라가 어느 정도의 성세를 이루었더라도 나라 지키기를 게을리하거나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가끔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이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요행으로 한두 번은 성공의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스스로 경계하고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결국 못난 꼴만 보이고 창피만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묵자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의로움을 실천한다 하니 어찌 나 혼자만 의로움을 실천한다 하겠는가? 배우지 않으면 곧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니 서둘러 배울 것을 권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말과 행동이 비굴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치고자 한다. 묵자는 성급하게 성공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성실하고 침착하게 학문에 힘쓸 것을 제자에게 권했다. 그는 배움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규범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었으며 배움을 게을리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과감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함과 성실함의 미덕을 겸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감과 아집은 다르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신만 옳다고 무조건 고집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인생이란 평생 동안 배움과 발전의 과정이다. 우리가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남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이며 자기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번째 재앙, 군주가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군주를 믿지 않는 것. 군주가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 좋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군주를 믿지 못한다면 이 역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라에 신뢰가 없는 것은 군주의 잘못이다. 신뢰가 없는 나라는 잘 경영될 수 없다. 따라서 군주는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한다. 개인 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중시하는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한다. 묵자는 실을 파랑으로 물들이면 파랑색으로 변하고 노랑으로 물들이면 노란색이 된다. 사용하는 물감의 색이 다르므로 그 차이에 따라 실이 물드는 빛깔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물건을 물들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물감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옛말에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귐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친구끼리는 취향이나 성격, 하는 일들까지도 닮아가기 마련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성향은 주위 사람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항상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서로 진심을 보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게 의지하거나 서로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뜻과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설사 친구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그 역시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항상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7번째, 생산된 식량이 백성들 먹기에 부족하고 대신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상과 벌을 달갑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다. 훌륭한 군주라면 가장 먼저 백성이 배를 줄이지 않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능력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대신들이 능력이 없고 규범이 엄격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규범을 엄격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상벌을 확실히 하면 된다. 묵자는 백성들은 선한 것을 보아도 악한 것을 보아도 모두 왕에게 알린다. 그러면 왕은 선한 이에게는 상을 내리고 나쁜 이에게는 벌을 내린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그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상은 선한 것을 장려하여 그 선함을 더욱 발휘하게 만들고 벌은 악한 것을 억제시킨다. 군대에서 상벌을 분명히 하면 군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고 회사에서 상벌을 분명히 하면 그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고대 병법서에서는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면 아랫사람들이 모두 배신할 것이라 했다. 이로 보건대 옛 선조들은 상벌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군대를 올바로 다스리는 도리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상벌의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은 묵가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묵자는 상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포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장차 상을 내려도 어진 행동을 권할 수 없으며 벌을 내려도 포악한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묵자는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녹봉을 주어 중임을 맡기고 행정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악하거나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강화하는 원칙을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상과 명예를 내림으로써 선행을 권하고 형벌로서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랫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 공적을 기준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즉, 상벌은 모두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정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한다. 공을 세우고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아랫사람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공을 세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상급자와의 관계 역시 멀어질 것이다. 서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이 있어도 상을 내리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 힘 있는 당파의 사람은 출세하고 힘 없는 당파의 사람은 배척당한다. 이렇게 되면 사악한 무리들이 패를 지어 어진 일을 덮어가리고 많은 관리들이 작당하여 간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충신은 죄가 없어도 비방으로 죽게 되고 간신은 공이 없어도 명예와 상을 받게 된다. 결국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려 그의 태도를 격려하고 상사와의 관계를 융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조직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벌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철저히 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많은 이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우유부단함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상벌의 구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상벌이 명확히 구분될 때 비로소 조직결 속력과 구성원들의 적극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묵자에게 배우는 처세술에 나온 내용이다. 묵자는 전국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로 묵가학파의 창시자이다. 묵자는 평민계급에 속하는 공인이었으나 한때 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번거롭고 어려운 예절과 과도한 장래의식이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학파를 세웠다. 그는 누구나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해를 주장하였고 전쟁을 반대하였다. 그의 말은 군주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서민들을 사랑하였고 전쟁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그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사상가이며 실천가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사람은 누구나 재앙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벗고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끝없이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늘의 재앙은 막을 수 없더라도 사람이 만드는 재앙은 피하도록 오늘의 말씀을 새겨보자.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한 발씩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